안녕하세요. 무성보레시입니다.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서 간단하게 답글을 달려다가 영상 녹화를 하네요. 미선물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의 그 마음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뭐 바닥이니까 뭐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고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시세 출발의 초입일 수도 있는데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주식이라는 분이 그 댓글을 다셨는데, 가치 투자자를 지향한다 하지만 돌아보면 모멘텀 투자만 하는 것 같고 어찌어찌 수익 내고 싶어하는 주린입니다. 그죠? 저도 주린인데 같은 주린이끼리 코로나 이후 주식을 시작해 짬짬이 차트며 가치 투자며 책 보고 공부하고 뭐 주식 관련 블로그나 유튜브 보고 공부할수록 더더욱 어렵다고 느껴지네요. 이게 정상입니다. 쉬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학처럼 간단하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뭐 영상을 보면서 제가 가치 투자에서 납득되지 않았던 점들이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가끔씩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투자 스타일을 보면 저는 가치 투자도 하고요. 추세 매매도 하고 뭐 다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쵸. 근데 이제 이분이 이 논리를, 제가 이 추세 매매하는 논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내 영상을 보면 많이 있을걸요? 있지 않나? 없나? 잠깐만, 뭐 좋아요를 표시한 영상. 뭐야, 이거는 또. 이런 거는 좋아요 표시도 안 했는데 왜 저게 좋아요 표시가 돼 있는 거죠? 추세 매매에 대해서 내가 따로 안 빼놨나요? 그냥 한 건가? 막 얘기를, 추세 매매를? 그런가 보네. 추세 매매를 따로 빼놨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빼놨네. 이거 어떻게 하죠? 추세 매매를 하나 만들어놔야 되나? 이거 그러네요. 일단은 그쵸? 일단은 그렇습니다. 추세 매매를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서적이 있죠. 일단 윌리엄 오닐이 이제 대가죠. 추세 매매 대가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 한 번 읽어갖고는 안 되고 수십 번 읽어보세요. 수십 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뭐냐면, 이거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주식이 아니고 주가 차트에 있는 법. 요거는 아다치 다케시라는 일본 공인 회계사입니다. 이 책, 이 뭐 기술적 분석, 윌리엄 오닐 책 읽고 이거 읽으면 뭐 거진 다 그 끝나는 거. 다른 책은 보지도 마세요. 그리고 이제 데이짱 김영님 거 책, 공매도 기법인가? 요 세 것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책은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세 것만 주구장창 파시면 됩니다. 주구장창 파시면 됩니다. 이제 이분이 궁금했던 게 뭘까요? 궁금했던 게 다시 한번 볼까요? 그쵸, 맞습니다. 이게 맞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관심이 가는 기업, 뭐 지금은 관심이 가는 기업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일단은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잡으려 그러면 일단은 이 구간에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1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정비열일 때는 매수 포지션을 잡는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121선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좀
중기 보유? 스윙으로 뭐 한 막 2개월, 3개월 이렇게 보유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조금 이제 단기적인 거는 뭐냐면 요런 게 단기적으로 요런 게 우상향이에요. 21선이 우상향하고 캔들이 21선 위에 있습니다. 21선을 깨고 내려오지 않고 있죠. 요런 게 이제 우상향. 또 뭐 요런 구간도 이제 우상향으로 볼 수 있죠. 요렇게 요런 구간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21선이 이제 턴했죠. 턴하고 캔들이 위에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우상향이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살짝 깨지만 이제 121선을 돌리고 있는 거죠. 121선에서 반등해서 다시 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우상향. 그리고 여기는 121선이 우하향하고 있고 캔들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 추세죠. 이런 데서는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오늘 같은 날을 보면, 자, 815개의 종목이 상승하고 있죠. 818개의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90개의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일까요? 90 나누기 818 하면 약 11%의 종목이 하락하고 89%의 종목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런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포지션을 잡고 내가 정말 이상하지 않은 종목을 고르면 웬만하면 수익이 난다는 뜻이고요. 이 구간은 이제 애매하죠. 여기서 다시 반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만 보더라도 야, 이거는 확실히 하락 추세네. 그쵸? 그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뭐냐? 8, 90%의 종목들이 다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안 되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로 가야겠죠. 주도주는 뭐냐면 시장보다 더 잘 오르는 게 주도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적도 좋아지면 당연히 더욱 좋겠죠. 실적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질 기한성이 매우 높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뉴스나 리포트에서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차트만 잘 읽을 줄 알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력은 반도체죠. 반도체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구간, 그쵸? 이런 구간은 매수를 어디서 하든지 다 수익이 납니다. 그쵸?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어디서 사든지 손실 볼 확률이 매우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작년 개선되고 올해는 뭐 그다지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그쵸? 올해는 예상 실적을 보면 그다지 개선되고 있지 않지만 그런다고 이렇게 떨어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실적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증가하는 구간도 아닐 뿐더러 주가마저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수 포지션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다. 적절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뭐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뭐 매일 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쵸? 뭐 이런 기업의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다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거의 100% 이상 상승하고 있고 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러버가 이제 잘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적은 좋아서 가치가 상승하는 구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보면은 주가는 우상향이지만
적절한 타점을, 예쁜 타점을 만들어주지 못할 뿐더러 타점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치고 나가는 그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예. 근데 뭐 3, 40%씩 이렇게 오르긴 했어요. 예. 여기서도 올해 내내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모양을 만들면 이렇게 반등은 잘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죠. 얘 같은 경우도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죠. 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별로 좋지 않다. 그렇죠? 여기서는 적절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반등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하락하고 있고 다 이런 식이에요. 얘도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실적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반기에 벌써 1,000억이니까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다 올해. 예, 그러면은 그냥 쭉쭉쭉 가야 되는데 올해 보면은 그쵸? 올해 보면은 제가 아마 여기서 샀을 건데 여기서 이렇게 얼마 오르지 않고 물론 뭐 40% 가까이 오른 게 작은 건 아니지만 얼마 오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지 못하고 그냥 우하향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봉에서 또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조금 이제 아쉬운 게 거래량이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터져줬어야 되는데 뭐 기관 매수세도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한 다음에 작은 박스권 그리고 고점 대비 상승폭도 약 30%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봉에서는 충분히 살만했다. 근데 샀으면은 그냥 손절이죠. 이것도 손절이고. 왜냐면 왜 그러냐면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시장이 월덱스는 왜 없냐? 원익 QNC도 올해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면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이게 거의 원위치 했잖아요. 그리고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잘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평선이 요 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봉 내지는 이봉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양봉일 때는 거래량이 살짝씩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기서 그냥 갔어야 돼요. 갔어야 되지만 얘도 그냥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다. 그쵸? 무너지고 말았다. 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이런 거는 뭐, 그냥 얘도, 보면은 올해 실적이 더블인데, 그쵸? 거의 더블 수준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21선을 이제 돌파하면서 근데 이거를 여기서 사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거래량도 안 늘고 기관 수급도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이게 매수 타점이긴 하지만 애매하거든요. 거래량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약 4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예쁜 모양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 얘도 이제 그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 고점을 돌파해서. 근데 돌파 못하고 무너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좋은 게 2차 전지죠. 2차 전지도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다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봉에서 가야 되거든요. 이런 봉에서.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차트가 딱 보면 지저분해 보이죠. 지저분해 보이고 이제 요런 애들만 그냥 폐 배터리 이런 애들만 그냥 쭉쭉쭉 치고 나왔지. 이런 애들만 치고 나왔지. 이런 게 여기를 돌파했죠. 이 봉이 15%로. 그리고 거래량도 늘고 이제 매수세도 들어오고 그죠? 매수세도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이 종가가
거의 종가 부분에서 이 봉이 요 봉이 종가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에요. 그리고 21선하고 이격도 뭐 거의 14% 정도밖에 안 되고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2차 전지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좀 좋은 게 그겁니다. 좀 좋은 게 뭐냐면 풍력 태양광이에요. 풍력 태양광. 현대에너지 보면은 그쵸, 실적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바닥에서부터 지금 얼마예요? 22,000원에서 86,000원까지 이제 슈팅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얘도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아주 예쁘게 만들질 않았어요. 차트를. 하지만 그렇지만 얘도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요 21선을 다시 돌파하는 이 지점이 매수인데,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안 들었어요. 기간 매수세는 조금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요봉 내지는 요봉에서는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늦어도. 여기 이제 돌파를 하고 이 봉에서 완벽하게. 근데 이제 좀 겁나죠. 많이 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거래량하고 이 기간 매수세가 들어온 거를 바라보고 매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매수 타점이 요겁니다. 요게 왜냐면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매도세가 나오거든요. 차익 실현 매물이.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5위평하고 12평이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1평이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봉, 요런 봉 아무 데서나 거래량이 이렇게 싹싹 늘고 기간 수급 들어오고, 이런 봉에서 또 매수 타점이 돼요. 이제 얘는 이제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되고, 크게 보면은 여기서 지금 1파, 2파, 3파, 4파, 이제 5파가 나올 차례입니다. 근데 이제 4파 조정이 A파, B파, C파 이렇게 3개의 파동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A파, B파, C파를 만들 거예요. 이제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뭐 항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냐면, 이제 여기서 21선이 이렇게 꺾였죠. 꺾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A파, B파, C파 이렇게 나올 확률이 큽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타점을 만들려 그러면 이제 21선이 하락하니까 여기서 이제 21선 위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21선 위로 올라가니까 21선이 이제 이렇게 횡보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올라왔으니까 얘가 이렇게 살짝 조정을 해요. 21선 근처까지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21선 위에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하여튼 여기서 이제 양봉이 하나 띡하게 쓰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 나오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매수 타점이 되고 이제 여기를 돌파하러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양봉이 그려서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만약에 올라간다 하면, 이걸 이렇게 막 다 알려줘도 되는 건가? 어차피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을 테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횡보하던 21선이 이렇게 턴하고 5일선, 11선도 이렇게 턴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얘가 이제 강력하다 그러면 여기를 그냥 강력하게 그냥 뚫어버릴 거야. 그럴 때는 거래량이 이 정도까지 나와야 돼요. 이런 거래량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매수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 매수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고, 차라리 이거를 확인하고 이렇게 누를 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이렇게 거래량 없이 이렇게 눌릴 때, 그러면서 이제 전고점을 지지 하나 이렇게 보고 다시 양봉을 딱 세울 때, 그때 따라 들어가면 돼요. 그죠. 이런 모습을 만들 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상승이 나오겠죠. 예, 이거를 먹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이제 시장 지수도 우상향으로 턴하면 더욱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길게 1파, 2파, 3파 이렇게 이제 3파가 진행되는 걸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파동을 세는 실력은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1파, 2파, 3파가 나왔어요. 4파 조정이 하고 있는데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태양광이 이제 앞으로 많이 할 거니까, 그쵸? 러시아가 하도 지랄을 떨어서 안 하려다가 살짝 죽었는데 다시 이제 죽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락하던 이평선이 이렇게 돼서 얘가 여기서 뚫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약 2개월 정도 올랐으니까 지금 조정은 1개월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 최소한 1개월은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21선이 이렇게 떨어질 거고, 이 저점을 이제 깨지 않으면 좋겠죠. 물론 살짝 깨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아마 올라갈 거예요. 얘가 안 죽을 거면, 만약에 죽을 거면 여기서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고,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하락하던 이평선이 이렇게 횡보로 바뀌죠. 바뀌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양봉, 이 하락을 되돌리는 양봉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면 이제 이게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쌍바닥이 그려지고 여기를 돌파하고, 그렇죠? 좋은 모습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이 남아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바로 돌파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바로 돌파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돌파할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 그거보다는 바로 돌파보다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약간 횡보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매물을 흡수하는 거지. 이 매물을 조금 며칠을 횡보하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당연히 이때도 거래량 터져야 되고 기관이나 외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또 이봉이 매수 타점이 된다. 근데 이봉이 막 한 10몇 프로 올랐어. 그러면 또 차익 매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사지 말고, 물론 이제 여기서 쭉 나갈 수도 있지만 조정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거래량 없이, 거래량이 말라와서 살짝 조정하다가 다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양봉을 이렇게 딱 세우면 이봉에서 또 따라서 이제 종가에 매수하거나 지켜보고 있다면 이제 장중에도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제 제 메커니즘, 제 추세 매매의 메커니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CS 윈드도 이제 보면은, 얘는 실적이 내년에는 이제 좋게 보네요. 올해는 약간 안 좋고, 그 차트 모양도 안 예쁘죠.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얘가 또 이제 이렇게 슈팅이 나왔죠.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1파가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1파, 2파, 3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보면은 이제 얘는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됐네요. 그쵸? 그리고 올해 보면은 220억. 그쵸. 올해도 이제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내려가서 21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21선이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21선까지 조정한 다음에 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좋게 보는 게 이 풍력이죠. 풍력 쪽이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얘는 이제 보면
다 망가져 있잖아요. 차트가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얘도 우하향하고 있고, 그죠? 되고 막 일진 머티리얼 이런 거는 막 일진 머티리얼즈가 왜 이래? 네, 개박살 나 있고 SKC도 좋아하는 좋은 기업인데 이렇게 막 개박살 나 있고 뭐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죠. 제 추세 매매로는 근데 이제 뭐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성장 그 가능성을 보고 저가에 매수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 거고요. 좀 이해가 되시나? 이거를 그쵸. 이해가 뭐 이 영상 하나로 이해가 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겠는데 그냥 이거를 이제 조금 러프하게 보면 그쵸. 21선만 봐봐요. 21선 우하향 행보 우상향 우하향 행보 우상향 러프하게 보면 얘는 이제 조금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기서는 우상향 횡보 우상향 횡보 우상향 이런 것도 있어요. 꼭 이렇게 떨어지지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때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내려내 볼까요? 21선만 잘 보세요.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횡보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우하향 이렇게 가고 있네요. 다 비슷해요. 전부 다.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서 약간씩 차이 나는 거지 러프하게 보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쌍바닥 그리고 슈팅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나왔으니까 조정이 깊은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보면 여기 보시면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우하향 이렇게 꼭 막 약간씩 변형이 있죠. 약간씩 일주 머티리얼에서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죠.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우하향 그죠. 우상향 이렇게 그죠.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똑같이 다 가겠어요? 설마? 그 종목마다 그 바라보는 사람이 다른데 이렇게 어디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뭐 디테일하게 설명도 해드렸지만 감이 잡히죠. 감이 잡힙니다. 왜냐하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비슷하냐면 인간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생각들이 이렇게 그쵸. 이제 반도체 몇 종목 볼까요? 반도체는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도체 어디 있어? 좀 이제 지저분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쵸. 좀 지저분하죠. 근데 우상향 우하향 아니면 우상향 행보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는 없다. 그쵸? 이렇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면 좋습니다. 당연히 그쵸? 21선이 중요해요. 굉장히 이건 지저분하다. 그쵸? 얘도 이제 여기서는 무지하게 이렇게 강했습니다. 그쵸?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이렇게 4천원에서 3만원까지 상승했으니까 횡보를 쭉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실적이 완전히 턴 해버리면 뭐 그쵸? 다시 또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야 된다는 이런 건 지저분하죠. 주도주가 아니라서 그래요. 주도주가 아닌 거는 지저분합니다. 시장에서
이뻐하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주도주를 찾아야 돼요. 잘. 그리고 주도주는 시장보다 강하게, 그리고 섹터 다른 종목들보다 강하게 오르는 게 주도주입니다. 대충 몇 종목 봤으니까 이거 벌써 30분이니까 추세 매매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윌리엄 오닐의 타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제 타점도 들어가 있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